보이스 동화 백설공주. 이른 겨울 북쪽 나라 왕성에 축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호화로운 마차 행렬이 도착하고 있을 때 왕궁의 높은 방 창문 앞에서 작은 소녀가 행렬을 보기 위해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어요. 내게도 어마마마가 생겼어. 소녀의 이름은 백설공주. 내 아기가 태어나면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수처럼 검은 아기였으면 좋겠어. 공주의 어머니였던 왕비의 소원대로 백설공주는 흰 눈처럼 하얀 피부와 피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칠흑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지닌 사랑스러운 아이였답니다. 백설공주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왕비는 죽고 아직 단풍잎처럼 작은 손을 가진 작고 사랑스러운 공주는 어머니 없이 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왕이 새 왕비를 맞이하면서 백설공주에게도 어머니가 생기게 된 거죠. 백설공주는 왕비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마마마. 저는 백설이에요. 인사를 하고 올려다본 왕비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마마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맙습니다, 공주. 하지만 대답을 하는 왕비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도도하고 오만한 왕비는 자신이 이 나라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자부심을 가진 만큼 벌써부터 귀엽고 사랑스러운 백설공주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왕비는 백설공주의 인사를 받자마자 차갑게 돌아서 접견실을 나가버렸고, 공주는 왕비의 차가운 표정이 무척 슬펐습니다. 어마마마는 내가 싫으신 걸까? 아니야, 내가 착한 아이가 되면 좋아해 주실 거야. 백설공주는 왕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착한 딸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왕비의 생각은 달랐답니다. 가오라, 가오라.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그랬어요.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왕비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법 거울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말해주는 이 진실의 거울이 왕비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왕비전하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왕비는 마음이 놓였어요. 공주를 본 순간 백설공주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혹시라도 자신보다 예쁜 건 아닐지 걱정했었거든요. 어머니, 이것 보세요. 아름다운 꽃이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 노래를 연습했어요. 어머니를 드리려고 제가 꽃으로 화관을 만들었어요. 착한 백설공주는 왕비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백설공주에게 관심은커녕 만나주지도 않았고, 백설공주가 자신의 눈에 띄는 것도 싫어서 공주를 왕궁의 구석방으로 보내버렸답니다. 그럼에도 백설공주는 왕비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비록 작은 정원이 딸린 작은 방에 살았지만 백설공주는 늘 밝고 명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백설공주가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답니다. 가오라, 가오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리고 왕비는 언제나 그랬듯 진실을 말해주는 마법의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직은 왕비님이 아름답지만 몇 년 후면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늘 똑같이 왕비가 가장 아름답다고 대답하던 진실의 거울이 처음으로 다른 대답을 하자 왕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백설공주가 나보다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그래서 공주가 자신보다 더 아름다워지기 전에 공주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죠. 백설공주를 지금 없애버리겠어. 왕비는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냥꾼을 은밀하게 불렀어요. 북쪽 나라는 험한 산과 깊은 숲을 가지고 있는 추운 나라여서 실력 있는 사냥꾼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왕국 제1의 사냥꾼은 커다란 곰을 혼자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였답니다.
백설공주를 죽여 그 아이의 간과 허파를 내게 가져오거라. 예, 왕비님. 며칠 후 항상 왕궁에서만 지내던 백설공주에게 왕국의 가장 유명한 사냥꾼이 찾아왔어요. 공주님, 왕국의 북쪽 숲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공주는 사냥꾼의 유혹에 넘어가 숲으로 갔습니다. 깊은 숲에 이르자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향해 칼을 꺼내들고 찌르려 했지만 겁에 질려 훌쩍거리는 어린 공주를 차마 죽일 수 없었어요. 공주님, 도망치십시오. 사냥꾼은 공주를 죽이는 대신 도망치게 도와주었답니다. 동쪽으로 쭉 가면 살 수 있을 겁니다. 다시는 왕성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공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왕비 전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고마워요, 사냥꾼 아저씨. 그렇게 공주를 놓아준 사냥꾼은 어린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 그 간과 허파를 왕비에게 바쳤어요. 왕비는 요리사를 불러 그 간과 허파로 요리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죠. 그리고는 흡족한 얼굴로 그 음식을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한편 백설공주는 사냥꾼이 알려준 대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돌을 넘어 걷고 또 걸은 끝에 숲의 밖에 도착해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어머, 어쩌면 이렇게 작고 예쁠 수 있지? 오두막집 안에 7개의 작은 그릇과 7개의 작은 나이프와 컵, 7개의 침대를 보며 백설공주가 감탄했어요. 모든 게 가지런하고 깔끔해서 백설공주는 그 물건들을 조금씩 만져보며 즐거워했답니다. 사냥꾼을 따라 숲에 간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백설공주는 벽난로의 따뜻한 불과 포근한 분위기 때문에 안심이 되자 배가 고팠어요. 마침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있었죠. 백설공주는 그 음식들을 먹고 밀려오는 피로에 그만 잠이 들었어요. 날이 저물자 오두막의 주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산에서 금과 광석을 캐던 7 난장이들이었죠. 난장이들은 처음에 집에 누가 들어온 흔적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내 그릇에 손댄 게 누구야? 내 포크를 건드렸어. 내 빵을 먹다니. 내 야채 먹은 사람 나와! 저기 봐, 누가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한마디씩 하던 난장이들이 어느 순간 조용해졌어요. 6번째 난장이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백설공주를 발견한 것이랍니다.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 칠흑 같은 검은 머리를 가진 소녀가 너무 예뻐 모두 말을 잇고 바라볼 때 백설공주가 깨어났어요. 집주인인가요? 미안해요. 내가 배고프고 피곤해서 허락도 받지 않고 음식을 먹고 말았어요. 난장이들은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공주에게 사연을 물었어요. 백설공주는 난장이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 오두막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두 말해주었답니다. 갈 곳이 없다면 여기서 지내게 하자. 하지만 공짜로 지낼 수는 없는데. 맞아. 여기서 지내려면 누구나 일을 해야 해. 이것은 난장이들의 규칙이에요. 난장이들은 무척 부지런했고 정직해서 누구든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난장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공주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광산에서 일하느라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주가 우리를 위해 바느질과 요리, 집안 청소를 해준다면 여기서 함께 살아도 좋아요. 네, 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백설공주는 난장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늘 조심성이 많은 난장이들은 아침에 광산으로 출발할 때마다 공주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새 왕비가 무슨 일을 꾸밀지 몰라. 절대 우리가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백설공주는 비록 직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음식도 만들어야 했지만 난장이들과의 생활이 좋았어요. 숲속은 평화롭고 아름다웠고 난장이들은 유쾌했거든요. 그렇게 백설공주가 난장이들과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왕비도 어느 때보다 느긋하고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자신보다 예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오만한 왕비는 거울에게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어서 진실의 마법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산 너머 동쪽 숲 7난쟁이의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훨씬 더 아름답답니다. 그 말을 들은 왕비는 이글이글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애가 아직 살아있다니. 왕비는 이번에는 직접 백설공주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냥꾼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다른 사람도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왕비는 떠돌이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난장이들이 살고 있는 동쪽 숲으로 찾아갔어요. 왕비의 손에는 장사꾼들이 쓰는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레이스 띠들이 잔뜩 들어 있었답니다. 오두막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사랑스러운 목소리는 분명 백설공주의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장사꾼이랍니다. 사랑스러운 아가씨. 백설공주는 문을 열려다 난장이들의 말이 떠올라 물러섰어요. 난장이님들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기로 결정한 백설공주는 작게 대답했죠. 죄송해요. 문을 열어드릴 수 없어요. 이런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가진 아가씨에게 정말 어울리는 네일스끈들인데 어쩐다. 순간 백설공주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어요. 레이스끈? 지금 입고 있는 밋밋한 옷을 장식할 레이스 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필요한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유혹을 참지 못하고 결국 백설공주의 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말았답니다. 드디어 오두막 문이 열리고 백설공주가 밖으로 나왔어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백설공주의 모습에 장사꾼으로 변장한 왕비는 질투가 타올랐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아가씨. 허리를 날씬하게 해주는 네일스띠랍니다. 봐요. 한번 해보실라우? 그래도 되나요? 왕비를 알아보지 못한 백설공주는 순순히 허리에 끈을 매는 것을 허락했고 왕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주의 허리를 꽉 졸라 숨을 못 쉬게 했어요. 공주는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네가 사라졌으니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나 하나뿐이야. 승리감에 도취된 왕비가 서늘한 웃음을 남기고 사라지고 저녁 때가 되어 난장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난장이들은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저 허리띠 좀 봐. 난장이 중 한 명이 공주의 허리에 감긴 띠를 발견하고 가위로 싹둑 자르자 공주가 긴 숨을 내쉬며 눈을 떴어요. 우리가 없을 때 아무도 들여보내면 안 된다니까요. 백설공주는 난장이들의 잔소리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온 왕비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산 너머 동쪽 숲 7난쟁이의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훨씬 더 아름답답니다. 뭐? 백설공주가 아직 안 죽었다고? 화가 난 왕비는 이번에는 빗장수 할머니로 변장하고 오두막을 찾아갔어요. 좋은 물건이 있답니다.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빗이에요. 안 돼요. 나갈 수 없어요. 이번에는 백설공주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구경만 해요.
아가씨, 나오기 싫으면 창문만 열어도 된다오. 그 말에 백설공주는 창문을 열고 눈을 빛냈습니다. 자, 뒤로 돌아보시구려. 빗장수 할머니로 변장한 왕비는 백설공주가 뒤로 돌자 준비해온 독이 묻은 머리빗으로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겼답니다. 독이 머리에 퍼지자 공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절대 깨어나지 못할 거란다. 이젠 정말로 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지. 왕비는 크게 웃으며 쓰러진 백설공주를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즈음 난장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님이 쓰러지셨어. 여기 봐. 공주님의 머리에 이상한 빗이 있어. 난장이들이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힌 빗을 빼내자 공주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어요. 공주님, 아셨죠? 절대로 누구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막내 난장이의 간곡한 부탁에 공주는 미안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난장이들에게 약속을 했죠. 왕궁으로 돌아온 왕비는 거울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가오라, 가오라.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산 너머 동쪽 숲 일곱 난장이의 집 백설공주가 훨씬 더 아름답답니다. 어떻게 살아난 거지? 왕비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어준 빗은 숲속의 곰도 잠재울 수 있는 엄청난 독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네가 살아남을 수 있나 보자. 2번이나 실패한 왕비는 3번째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며 단단히 준비를 했답니다. 나라에서 가장 탐스럽고 맛있게 생긴 사과들을 모으고 그 사과 중 가장 완벽한 사과를 선택해 사과의 반쪽에만 독이 들어가게 준비한 것이죠.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왕비는 시골 아낙네로 변장해 사과가 든 바구니를 들고 난장이들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사과 사세요. 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 사세요. 사과를 좋아하는 백설공주는 그 소리에 귀가 솔깃했지만 난장이들과의 약속이 생각나 문을 열지 않았어요. 백설공주가 문을 열지 않자 왕비는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죠. 아가씨, 사과 좀 사주세요. 사과를 팔아야 집에 있는 딸들에게 빵을 사줄 수 있답니다. 정 의심이 들면 맛보기 사과를 드릴 테니 맛이라도 봐주세요. 백설공주는 사과를 파는 안악의 딱한 사정을 듣고 갈등하다 결국 창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창문이 열리자 시골 안악으로 변장한 왕비가 바구니 제일 위에 있는 사과를 들고 반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든 반쪽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다 달아. 자, 아가씨, 한 입 먹어봐요. 안악이 반쪽을 먹는 것을 보고 백설공주는 꼴깍 군침을 삼켰습니다. 결국 백설공주는 안악이 건네는 남은 반쪽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왕비가 독을 넣은 부분이었답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정말 끝났어. 이번에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란다. 흡족한 왕비가 돌아간 후 난장이들이 돌아왔어요. 난장이들은 쓰러진 공주의 허리띠도 풀고 머리도 비껴보았지만 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공주는 사흘 내내 꼼짝도 않고 숨도 쉬지 않았어요. 공주님은 돌아가신 거야. 이제 그만 땅속에 묻어주자. 안 돼, 그럴 수 없어. 아직 뺨이 발그레하잖아.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난쟁이들은 공주를 투명한 유리관에 넣어 산꼭대기로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차례로 공주를 지키며 슬피 울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 왕자가 산에 오르다 유리관 안에 누운 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 왕자는 한눈에 공주에게 반하게 되었지요.
공주를 잠시만 보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자 왕자는 난장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 드릴 테니 유리관을 내게 주시오. 안 돼요. 우리의 공주님이에요. 난장이들은 왕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주를 정성껏 돌볼 테니 함께 왕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왕자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왕자와 함께 보내기로 했답니다. 왕자는 하인들과 함께 유리관을 들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덤불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며 관이 흔들리고 말았죠. 그 바람에 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정신을 차린 공주가 유리관 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지? 깨어난 공주를 보고 관을 옮기던 하인들은 깜짝 놀라고 왕자는 기뻐했습니다. 물론 행렬을 따라오던 난장이들도 기뻐했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 당신을 보는 순간 나는 사랑에 빠졌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백설공주는 늠름한 왕자의 모습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청혼을 받아들였죠. 둘은 함께 왕자의 왕궁으로 가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식에는 새 왕비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비는 멋을 잔뜩 부리고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백설공주가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 대답에 왕비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왕비는 병사들에게 공주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살던 오두막은 비어있고 공주는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이웃 왕국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 왕비는 드디어 왕자와 나란히 서 있는 백설공주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3번이나 공주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살아남은 공주가 이웃나라 왕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비의 나라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의 왕자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왕비는 혹시 공주가 왕자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올까 몰래 도망을 치려 했지만 누군가의 습격으로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든 왕비는 자신의 발에 신겨있는 쇠구두를 보고 놀랐어요. 왕비는 쇠구두를 벗으려 했지만 벗겨지지 않았죠.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백설공주와 왕자의 결혼 피로연. 음악 연주가 시작되자 왕비가 신고 있던 쇠구두는 스스로 움직여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한 쇠구두는 음악이 끝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춤을 추며 왕비를 이끌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왕비는 죽을 때까지 춤을 추며 산과 숲속을 누볐고 백설공주와 왕자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